안녕하세요. 라이언킨즈의 연은입니다. 오늘은 페미로 페미 2탄입니다. 청소년이 밤에 자도록 하는 제도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게임시간 선택제 셧다운제를 아시죠? 컴퓨터 게임 과몰입을 염려하여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시간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서 밤 12시 땡 기준으로 오전 6시 사이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온라인 게임을 제한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게임물 등급과 관련 없이 모든 온라인 게임을 일괄 제한한 탓에 청소년이 부모나 타인의 아이디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가 국내 게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해외 서버를 통해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만 즐기는 사이버 망명도 성행하고 있죠. 한마디로 실효성 꽝입니다. 그 결과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에 미친 악영향은 극명합니다.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은 축소되기 시작했고 반면 규제에서 제외된 모바일 게임 시장은 폭증했죠. 특히 2016년 셧다운제 시행 5년 만에 모바일 매출액이 온라인 게임을 넘어섰습니다. 셧다운제가 저격한 온라인 게임 시장만 크게 위축된 셈입니다. 2018년 여가부는 모바일 게임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도 돌아오는 대답은 중학생들 잘 먹고 잘 자야 한다는 여가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당 정책 관계 정부 부처는 여가부가 아닌 원래는 문화부라는 사실 아시나요? 국회에서는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가부가 이렇게 개입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이 시간을 빌어 주관적이지만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번 시간의 성매매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책 또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아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뻔한 국내 게임 업계만 철퇴를 맞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막대한 자본으로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외국 기업들을 인수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들 또한 중국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스마트폰, 가전제품, 반도체, 뷰티, 엔터테인먼트 등등. 특히 게임 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게임 매출 1위인 중국 게임 업체 텐센트는 꾸준히 국내 유명 게임 업체들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중국 게임 업체 중칭바오 샨다도 국내 게임 업체를 매입했습니다. 이 여가부의 강제 셧다운제로 느닷없이 게임계의 애플, 삼성이라고 불리던 한국의 게임 회사 넥슨도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후보로는 중국 최대 게임 회사 텐센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근래에 이슈가 되었던 우리 정부의 중국 관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외교부 강경화 장관의 발언입니다. 한국에서 생긴 미세먼지도 중국에 영향을 준다 라고 했다 뒤늦게 말을 바꿨죠. 또 지난해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국빈 대접을 받아야 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혼밥을 하는 것이 서민적이라고 둘러댑니다. 또 수행 기자는 마구잡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도입에 관련하여 자국의 방어권을 구축하는 데에도 중국은 아주 예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관광객 입국 금지, 중국 내 한국 기업 등에 엄청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당시 야당이었던 현 집권 세력들은 레이더, 전자파가 전자레인지 수준이라는 등 어이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군부대의 출입까지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드를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입니다. 폴란드 당국, 왕 웨이징 하웨이 이사와
전직 폴란드 국가안보부 요원, 스파이 혐의 체포, 화웨이 관련 임원 즉각 해고, 화웨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라는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입니다. 화웨이 회계 책임자 몽환저우 미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구속되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 유학생에 대해 그 나라 중국에서 오는 거의 모든 학생은 스파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등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스파이 문제 및 불법 자본을 통한 자국 내 시장 교란 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의 화웨이 5G 통신망을 구축하려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자국의 국내 정치인들의 중국 문제에 대한 이런 소극적인 대처와 이번 게임 셧다운제는 모종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얼마 전 여가부는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 때문에 비난을 샀죠. 조만간 한국도 중국처럼 유튜브를 차단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K-팝 한류 수익성이 게임 산업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유명 사업체인 게임 회사가 몰락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방패막으로 셧다운제를 시작한 지 8년. 결국은 우리 여가부는 국내 자본이 중국으로 흘러가고 서서히 중국에게 잠식당하게 하는 환경을 발벗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010년 총 매출 2조 9천억 원을 기록했던 국내 게임 업체 빅4플러스1은 2011년 30% 이상의 증가한 3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제 확실히 1위로 자리 잡은 넥슨은 1조 2,600억 원을 기록하며 2010년에 이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게임 업체가 셧다운제로 몰락했습니다. 서울대 산업공학과 조문석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전과 이후 게임 이용 시간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는 71.4%로 이용 시간이 감소했다는 22.1%보다 많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수치를 통해 셧다운제의 산업적 효과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셧다운제 시행 이전에 설립되었던 10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전과 이후에 게임사의 매출과 종업원의 수 등에서 감소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게임 셧다운제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이 국내 게임 업체를 규제하는 데만 급급했던 법이었음을 통계 자료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잘 나가던 국내 게임 산업을 여가부의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적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규제와 압박으로 중국에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너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이 저 개인의 기우이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지만 현 여가부의 많은 정책들에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치 패미들의 교묘한 전략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